안녕하십니까. 조정인 원장입니다. 7장 자성체와 자기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성체는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유전체 했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전체와 자성체를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회로는 회로 이론을 공부하시면 그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회로 이론에서는 전기회로, 자기회로, 그 자기학이나 전기기기에서는 자기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회로나 전력에서는 보통 전기회로 하고요. 자기나 그 다음에 기기에서는 자기회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번에 자성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자성체라는 것은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를 얘기합니다.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 그래서 요 놈이 자석의 성질을 잘 가지면 강자성체, 어중간하면 상자성체, 가지지 않으면 반자성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체를 먼저 공부하는데, 1번 자화현상이 뭘까요? 자석화 된다는 겁니다. 자석화 된다. 우리가 못 있죠, 못을 자석에, 막대 자석에 막 문질러요. 그러면 이 못이 자석화 되는 겁니다. 그럼 문지르고 나서 못에 클립이나 이런 것들, 압정 같은 것도 붙여보면은 압정이 못에 딸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못이 자석화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 현상에서 자성체란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 자석화입니다. 자석 근처에 자성체를 놓으면 자성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현상이고, 자기유도는 뭐예요? 자기유도는 2장에서 정전유도 있죠. 정전유도. 플러스로 전화를 놓으면 그 옆에 마이너스 옆에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정전유도와 유사한 것이 자기유도입니다. 즉 자석에 의해서 자화되는 현상입니다. N극을 가까이 두면 S극이 유도되고, S극 반대편에 N극이 유도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성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강자성체, 자석의 성질을 강하게 갖는 물체, 잘 갖는 물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어중간해요. 얘는 어중간하고, 반자성체 가 있습니다. 반자성체를 우리가 역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반자성체 혹은 역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구분은 뭐냐면, 보세요. 주의하셔야 될 게 전기와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보세요. 강자성체는 자석이 잘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석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비투자율 있죠. 비투자율 μS 혹은 μR. 그래서 μS 혹은 μR이 1보다 굉장히 큰 것을 얘기합니다. 1보다 굉장히 큰 것. 상자성체는 μS나 μR이라 할게요. 얘가 1보다 큰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강자성체는 10, 100, 1000, 만 이렇게 가요. 10, 100, 1000, 만 이렇게 1보다 완벽히 큰 것인데, 상자성체는 뭐냐면 1.01, 1.02, 1.03, 1.04, 그래서 1보다 겨우 큰 것 얘기해요. 1보다 겨우 큰 것. 그 다음 반자성체는 μR이 1보다 작은 것인데, 1보다 작다고 해서 마이너스 이런 게 아니고요. 0.99, 0.98, 0.97 이런 거. 1보다 겨우 작은 것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강자성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이에요. 철입니다. 반자성체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굴이에요. 굴인데, 보세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가 전기를 통한다, 안 통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전기죠. 저항을 봤을 때는 다 도체입니다. 철도 전기 잘 통하니까 도체고, 구리도 전기 잘 통하니까 도체예요. 그러면 상자성체에서 알루미늄도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있는데, 알루미늄도 전기 잘 통하죠. 그래서 얘는 전기적으로 잘 통하냐, 잘 통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자석이 잘 되느냐, 자석이 잘 안 되느냐. 그래서 철은 전기도 잘 통하면서 자석도 잘 되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는 굉장히 잘 통하는데,
자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일단 강자성체 기준이에요. 나누는 기준은 비투자율 뮤 S하고 뮤 R의 크기에 의해서 나눕니다. 1보다 우리가 이런 표시는 뭐냐면 많이 크다는 거예요. 많이 크다 이런 의미고요. 자성체 중에서 자화가 강하게 되는 자성체예요. 강하게 되는 자성체에서 우리가 강자성체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보세요. 철, 니코, 망. 철, 니코, 망이에요. 텅스텐은 아닙니다. 텅스텐은 아니에요. 텅스텐 아니고 철, 니코망까지요. 철, 니코망. 철, 니코망. 이것이 강자성체 4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강자성체 중에서도 굉장히 큰 것이 어떤 거냐면 순철 혹은 뭐 퍼멀로이, 순철, 퍼멀로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강자성체 중에서 비투자율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퍼멀로이고 철, 리코망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자성체가 자석이 잘 되니까 실제 전기에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특징들이 더 나옵니다. 자구가 존재한다. 자구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마그네틱 도메인입니다. 자석의 구역. 자석의 구역을 자구라고 합니다. 자구. 그래서 자구가 존재하고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은 우리 히스테리 안 좋은 거죠. 맞죠? 우리가 전기 기기에 가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해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란 손실이에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고 자기 포화 특성이 있다. 포화라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B는 UH요. 그럼 보세요. 앞에서 H는 무한장 직선 전류에서 H는 28I I입니다. 즉, 요런 것들이 많이 쓰는데,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개가 증가되겠죠. 맞죠? 전류 증가하면 자개가 증가하죠. 그럼 자개가 증가하니까 자소 밀도도 증가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가면은 H를 증가시키면 자소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얘는 계속 증가시키는데 자속 밀도는 증가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이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까지 밖에 자속을 발생 못 시키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포화라고 합니다. 포화. 그래서 강자성체에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이 특징에 대해서 뒤에서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에서 자기 포화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 강자성체의 특징 있죠? 여기 교재에 나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는 크게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상자성체 봅니다. 상자성체는 얘가 1보다 같거나 크다인데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보다 크다. 1보다 큰데 1.001, 1.002 이 정도요. 그 다음에 자화가 외부 자개와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데 미약하게 자화합니다. 미약하게 자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보세요. 어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N극이 이렇게 있어요. N극 있고 이렇게 S극이 있습니다. N극 있고 S극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성체를 둬요. 자성체를 두면 우리가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가 유도되는 것처럼 N극 쪽에 S극이 유도되고 S극 쪽에 N극이 이렇게 유도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맞죠? 정상인데 우리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이렇게 유도가 돼요. 근데 강자성체는 N극 쪽에 S, S극 쪽에 N극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센 자석이 되는 거예요. 센 자석이. 근데 상자성체는 이렇게 돼요. 되는데 약한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자성체는 그 철이에요. 철덩어리를 막대 자석에 두고 철덩어리 막 문질러요. 문질러서 못을 다른 압정이나 클립을 갖다 대면 끌려와요. 그래서 자석이 잘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상자성체는 문지르면 자석은 되는데 얘를
건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앞쪽에서 클립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금세 자석의 현상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은 되는데 그 크기가 약하게 된다. 자석화가 약하게 되는 것이 상자성체가 됩니다. 반대로 반자성체는 N극, S극이 N극, S극인데 어떻게? N극에 N극, S극, S극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자성된다. 혹은 역자성체라 그랬죠. 역자성체, 역으로 자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자성체나 강자성체는 자화가 외부 자개와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로 미약하게 자화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상자성체는 알백 주산질이에요. 알백, 우리가 상자성체에서 잘 나오는 것은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백금, 그 다음에 산소 있죠. 알백산 정도는 상자성체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알백산.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상자성체다. 백금도 상자성체다. 산소도 상자성체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와 역자성체는 μs가 1보다 작은 겁니다. 1보다 작은 거고요. 0.9999, 0.9998, 0.997 뭐 이런 식으로요. 자화가 외부 자개와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자성체에서는 우리가 잘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구리입니다. 구리. 그리고 은도 전기 잘 통하는데 얘도 자석이 안 돼요. 은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 정도 있죠. 은구실 정도는 은구리 실리콘 정도는 반자성체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강자성체입니다. 천리코망이에요. 천리코망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자구의 배열입니다. 자구의 배열 보시면 강자성체는 한 방향으로 쫙, 이거 어렵지 않죠? 강자성체는 한 방향으로 쫙, 이거. 상자성체는 엉망으로 되어 있고요. 반자성체는 한 방향,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강자성체라고 있어요. 반강자성체는 이렇게 이 크기와 손방향과 역방향의 크기가 같아요. 이것을 반강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강자성체 이렇게. 그래서 자구의 배열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화의 세기가 있습니다. 자화의 세기. 우리가 자화는 지금 보셨지만은 자화는 N극 쪽에 S극 쪽 N극 요거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예, 비슷한 거 본 적 있습니다. 자화는 뭐냐? 분극과 유사해요. 자화는 분극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분극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화라고 해서 자화의 세기를 J라고 합니다. 자화의 세기를 J. 자화의 세기를 J라고 합니다. J. 근데 이 J란 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J가 우리가 언제 쓰냐면 J란 것은 웨버 퍼 메타 제곱이라고 해서 자화의 세기에서 씁니다. 쓰는데 하나 더 있어. 얘가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라고 해서 전류 밀도에도 J를 쓸 수가 있어요. J를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 밀도를 I 이렇게 소문자 I로 썼죠. 우리가 앞에서 오장할 때 그 전류 밀도를 소문자 I로 썼는데 얘가 대문자 J로 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전류 밀도요. 그래서 구분해 주시는데 단위를 보고 구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화의 세기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화의 세기 할 때 분극을 한번 봅니다. 분극은 뭐다? 면적분의 전기량 해서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쿨롱포 메타 제곱 분극의 세기요. 분극의 세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 놈을 보세요. 요 놈을 제가 쓸게요. D-D0는 엡실론 0, 엡실론 S 마이너스 1의 2인데 이것이 D의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이렇게 됐었죠. 맞죠? 그리고 요것이 분극률, 요것이 비분극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똑같아요. 자화의 세기 J는 보세요. 면적분의 자극의 세기입니다. 자극의 세기 M이에요. 자극의 세기 M.
예, 자기랑 M. 이거 뭐예요, 이거? 예. 최적당이에요, 최적당. 예. 최적당 전기 쌍극적 모멘트예요. 똑같이 여기도 뭐다? 최적당 자기 쌍극적 모멘트예요. 최적당이에요, 최적당. 그래서 단위를 쿨롱포 요거는 웨바퍼 메타 제곱이라고 합니다. 예, 똑같아요. 그럼 요 놈은 어떻게 할까요? B-B0는 얼마? U0 US-1 H가 될 것이고 B의 1-US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다? 자화율, 비자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분국의 세계 할 때처럼 그렇게 꼬죽꼬죽 다 설명드리지 않고 지금 교재에 나온 거 있죠? 요걸로 끝냅니다. 요걸로 끝내요. 네. 공식 분국의 세기와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하나만 더 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P는 UH인데 U0 USH입니다. B는 U0 USH요. 근데 자화의 세기 J는 앞에서 뭐라고 했다? 자화의 세기는 요거라고 했죠. 맞죠? U0 US-1의 H. 그럼 보세요. 우리가 US라는 것이 강자성체에서 만약에 100이라고 볼게요. US가 100입니다. 100. 그러면 B는 얼마? B는 얼마? 100 U0H가 되고 J는 얼마가요? 100에서 1 빼니까 99 U0H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B와 J의 관계 앞에서 전개에서는 따지지 않았는데요. 보세요. B가 J보다 약간 크다. B가 J보다 약간 크다. 조금 크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자속 밀도가 자화의 세기보다 조금 크다. 이런 관계. 이것을 강자성체에서 이렇게 됩니다. 강자성체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자화율이 뭐라고 했어요? 자화율을 카이라고 합니다. 카이. X가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 카이라고 합니다. 카이는 뭐라고 했다? U0에 US-1이죠. 맞죠? U0에 US-1입니다. 그럼 보세요. 앞에서 강자성체, 탕자성체, 반자성체라고 해요. 반자성체. 그럼 보세요. 얘는 강자성체 이렇게 보세요. US가 100이라고 해요. 100. 상자성체는 US를 1.0이라고 그래요. 반자성체는 US가 0.99라고 그래요. 0.9. 예. 0.9라 할게요. 0.9. 예. 그러면 보세요. 자화의 세기가 여기는 얼마요? 100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얼마? 99 U0입니다. 그런데 U0 값이 뭐예요? U0 값이 48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러면 99 곱하기 48 곱하기 15 마이너스 7승해도 어떻게 된다? 0보다 겨우 크죠. 맞죠? 0보다 크죠.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이라면 얼마예요? 48 곱하기 15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결론은 자화율이 0보다 큰데 여기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0보다 굉장히 커요. 0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48 곱하기 15 마이너스 5승이지만은 상자성체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보세요. 1.0입니다. 1.1입니다. 1.1. 1.1이면 얼마예요? U0 곱하기 1.1 곱하기 1, 마이너스 1하니까 0.1이죠. U0 곱하기 0.1하니까 48 곱하기 15 마이너스 8승이 돼요. 그러면 요 놈은 카이가 0보다 겨우 큰 거예요. 겨우 크다. 근데 0.9 대입하면 얼마? 0.9 대입하면은 얘는 0.9 마이너스 1하니까 마이너스 0.1이에요. 따라서 얘는 카이가 0보다 작게 된다는 겁니다.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보세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서 보세요. 강자성체는 보세요. US가 1보다 많이 크고
자화율이 0보다 많이 큽니다. 상자성체는 뮤S가 1보다 겨우 크고 자화율이 0보다 겨우 큽니다. 반자성체는 뮤S가 1보다 약간 작고요. 겨우 작고 막 카이가 0보다 작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가 비투자율인지 자화율 카인지를 구분을 해서 자화율인지 카인지 그래서 비투자율은 1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자화율은 0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1자리에 0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다시 비투자율과 자화율을 완전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의 비투자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비투자율이 있는데 표를 잘 보시면 보세요. 은 앞에서 뭐였어요? 은은 반자성체였죠. 그래서 0.99998이에요. 이 값이 정해진 값입니다. 은은 0.99998을 반자성체고 구리는 얼마? 0.99991로서 반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과 공기는 1과 1.00004고요. 알루미늄, 공기도 앞에 산소 있죠. 우리 산소는 우리가 상자성체였어요. 상자성체고 알루미늄도 상자성체였죠. 1.00002가 됩니다. 알루미늄도 상자성체고 코발트, 니켈, 철 250, 600, 5000으로서 이런 것도 전부 강자성체고요. 규소 4%. 그러니까 규소를 함유한 겁니다. 규소를 함유한 거 7000이고 퍼멀로이 10만입니다. 10만. 그래서 여기다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강자성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강자성체구나 상자성체구나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화곡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화곡선이에요. 보세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강자성체에서 자계를 가해서 자화시키면 자계가 증가함에 따라 자소밀도 B가 증가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계를 증가시켜도 자기포화가 되어 자소밀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합니다. 보세요. H는 제일 대표적인 거요.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거 2파이 R분의 I입니다. 그 다음에 B는 UH예요. UH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른 기계에서도 그렇지만 자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전류를 증가시켜요. 실제로 전류를 증가시켜서 자계를 증가시키면 이 자속 밀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H고 얘가 B인데 실제는 H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전류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포화가 된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 전류를 10A까지 계속 자소밀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포화가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소밀도 B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이런 말 했죠. 자화의 세기는 자소밀도보다 약간 작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큰 거죠. 자화의 세기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있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얘는 뭐냐면 투자율 뮤예요. 투자율 뮤. 보세요. 우리가 B는 뮤H요. B는 뮤H. 그런데 B는 뮤H예요. 근데 U는 얼마야? U는 H분의 B입니다. 보세요. H는 계속 증가하는데 B가 계속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B는 일정하게 되죠. 맞죠? 모는 계속 증가하는데 분자는 일정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뮤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B의 그래프, J의 그래프, U의 그래프 모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B의 그래프, J의 그래프, U의 그래프 모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화곡선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B는 UH죠. 이 그래프에서 B는 UH, 요 그림에서 H 말고 U 있죠. U.
H, 요게 Y고요. 요게 X라고 보시면 돼요. Y는 AX입니다. 이 뮤가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거, 기울기. 이 자화곡선에서 기울기가 B2자율 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화곡선이고. 그 다음에 바크하우젠 효과예요. 바크하우젠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지금 얘가 지금 매끈하게 보이잖아요. 매끈하게 보이는데 실제 얘를 확대를 해보면 뮤가 이렇게 B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계단 형태로. 이것을 바크하우젠 효과라고 그래요. 한번 봅니다. 강자성체의 자화 현상을 관찰하면 자화 곡선은 매끈한 곡선이 아니고 자속 밀도가 계단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데 이것은 강자성체 내 자구의 자축이 어떤 순간 급격히 자개 방향으로 회전하여 자속 밀도를 증가시키는 바크하우젠 효과입니다. 바크하우젠 효과 다른 것보다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이 포화 곡선 혹은 자속 밀도 곡선이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력 보겠습니다. 감자력 보세요. 감자는 자속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속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감자력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있을 때 여기에 자성체를 줘요. 강자성체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S극이고요. S극이고 여기 N극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빨간색의 주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성체가 자석이 되더니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아유, 나도 자석인데 나도 자석 발생시킬 수 있잖아. 나도 자석 발생시킬 수 있는데 해서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 자속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파란색 자속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빨간색의 주자속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우리 전기기기 가면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이러한 개념이 사용됩니다. 주자속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감자력이라고 그래요. 감자력. 그런데 감자력 한번 볼게요. 자화의 세기로 인해 자극 표면에 SN이 유도되어 자성체의 자개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자개가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감자력은 우리가 H의 감자력인데 감자력 말고 감자율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감자율을 우리가 N이라 그럽니다. N 뭐냐? 얼마나 그 감자가 되느냐 비율을 얘기해요. 감자가 되는 비율이요. 근데 감자는 얘는 보세요. 감자율이란 것은 이 감자 자체가 극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극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감자율 N을 잘 보세요. 일단 감자율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해서 환상 솔레노이드 있어요.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극이 없죠. 맞죠? 감자를 시키려고 하는데 극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감자율이 0이에요. 0. 그 다음에 9 있죠. 9는 전체에서 감자된 비율이 얼마냐면 9는 3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3분의 1로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극에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감자 자체가 극에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극이 크면 클수록 그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감자율이 크겠죠. 그래서 가늘고 보세요. 굵고 짧은 자성체. 굵고 짧은 자성체는 얘는 크다. 가늘고 긴 자성체는 작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굵고 짧아 보세요. 이렇게 감자력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고 가늘어 보세요. 가늘고 길어 보세요. 얘가 자석이 겨우겨우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감자율 관계된 거 있죠? 감자율 관계된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환상 솔레노드는요, 9는 3분의 1인데, 9자성체 3분의 1인데, 뭐, 굵고 짧은 자성체가 크고, 가늘고 긴 자성체가 작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식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공식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감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뮤제로에 반비례합니다. 뮤제로에 반비례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H는 4파이 뮤 R의 자성분의 M이기 때문에요. M이기 때문에 H는 뮤에 원래 반비례합니다. 얘도 감자력도 자기와 H와 비슷하죠. 맞죠? 그래서 뮤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뮤제로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뭐 감자율에는 당연히 비례하겠죠. 감자율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감자력도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화율 제가 붙어가면, 자화율, 왜? 자석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감자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화가 잘 됐다 그러면 감자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력 H-가 U0분의 NJ 요 공식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공기 중에 투자율입니다. 공기 투자율과 N은 감자율, 그 다음에 J는 자화의 세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화의 세기. 그 다음에 자화의 세기를 우리가 감자율과 외부 자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보세요. 자화의 세기는 이것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자화의 세기 넘어갔을 때 N에 반비례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자화의 세기는 N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유도하고 할 거 그만큼까지 할 건 없는데요. 외우긴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것을 관계 다시 보는데 자화의 세기는 감자율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자화율은 H0라고 해서 외부 자계 있죠. 외부 자계 당연히 비례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자계가 세면 될수록 감자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요. 외우셔야 돼요. 보세요. U0 플러스 U 마이너스 U0고요. 여기는 U0 곱하기 U 마이너스 U0가 됩니다. 예. 다시 U0 플러스 U 마이너스 U0분의 U0 곱하기 U 마이너스 U0. 그런데 여기서 U0로 묶게 되면은 1 플러스 U0 묶어야 그럼 얼마? US 마이너스 1 N. 예. N분의 U0를 묶고요. 제로 묶으면 얼마? 이것도 U0 하나 더 오죠? U0에 얼마? US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H0. 그래서 얘가 정리하니까 U0 약분하니까 얼마요? 1 플러스 US 마이너스 1 N 분의 U0 곱하기 US 마이너스 1 H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도 생각보다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화의 세기를 투자율과 감자율과 그 다음에 외부 자계와의 공식으로 나타내는 거 요거 있죠?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U0 플러스 U 마이너스 U0분의 U0 곱하기 U 마이너스 U0고 N에 반비례하고 H0에 비례한다. 이렇게요. 요거 H0는 외부 자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자력 요거 이 개념하고요. 감자율 그 다음에 감자력 그 다음에 자화의 세기 다 정리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있는데 얘를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BH 곡선 자기 일학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그렸던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건데 보세요. BH 곡선 자기 일학 곡선 1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력서가 뭐예요? 지나온 거 뭐 한일 이런 것들이죠. 지나온 1억을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하는데 얘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발생시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요. 예, 그럼 한번 볼게요.
BH 곡선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렸던 거 있죠. H, 즉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속 밀도 B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포화를 하게 됩니다. 포화를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적인 거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올렸다 내가 다시 0으로 줄어요. H 전류를 0A에서 10A로 증가시켰다가 얘를 원래 0A로 감소시키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철덩어리가 있어요. 강자성체에서 이렇게 했다가 0으로 줄이면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오지 않고 이렇게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은 철덩어리 보세요. 자석이 한번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덩어리 자석이 만약에 한 1분 정도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 철덩어리 계속 자석 그러다 보니까 이 철덩어리가 어느새 자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철덩어리여야 되는데 철덩어리로 되어야 되는데 얘가 자석의 에너지를 먹어버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자석이 되어버리더란 겁니다. 강자성체에서. 그래서 이만큼의 자계가 0이 되었는데도 이만큼의 자계가 남아있더란 거죠. 있더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를 내가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석을 완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반대로 자계를 반대로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류 흘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얘는 이렇게 그때서야 자계가 0이 될 겁니다. 여기서 더 주면 자석을 전류를 더 주면 자계를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갔다가 안 되겠다. 또 0으로 전류를 또 0으로 만들어요. 그래도 자석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자석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계를 주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다시 전류를 또 올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스테레시스 곡선, BH 곡선, 자기 이력 곡선, 자기가 지금 전류를 가한다, 자기의 세기를 가한다에 따라서 변화온 곡선이라고 해서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축이 자속 밀도, 횡축이 자기의 세기라고 해서 BH 곡선이라 하고, 얘가 이 면적이 뭐냐면 히스테레시스 손실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냥 전류를 흘렸지, 네가 이 철덩어리가 자석이 되라고 흘려준 건 아닌데 내가 자석이 된다고 써버린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얘가 써버리는 거예요. 이 면적만큼이요. 이것은 히스테레시스 손실이기 때문에 히스테레시스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혹은 철덩어리가 히스테리 부린다 이렇게 해서 히스테레시스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보세요. 외우실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종축은 자속 밀도요. 횡축 자기의 세기입니다. 횡축은 자기의 세기. 그 다음에 맞죠? 종축이 세로예요. 종축이 세로인데 어떤 분이 종축이 가로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요. 이거는 종축이 세로입니다. 종축이 세로요. 네. 종축과 종축과 곡선이죠. 종축과 곡선이 만나는 점 뭐야? 종축과 곡선이 만나는 점 요점이죠. 요점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H가 0이 됐는데도 잔류하고 있는 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횡축과 곡선이 만나는 점 뭐예요? 횡축과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을 얘기해요. 횡축은 가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횡축과 곡선이 만나는 점. 그래서 횡단보도 해서 횡보, 그 다음에 종축과 만나는 점이 그럼 잔류자기가 된다. 이 네 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교재 보면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기력 곡선, BH 곡선을 하면서 전혀 자화된 적이 없는 자성체에 얘는 한 번도 자석의 성질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화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여기에서 자성체 자기를 가해서 1사이클 이렇게 1사이클 변화시키면 이 자성체의 자화 곡선이 루프를 형성하고 자기적인 늦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횡축은 자기의 세기, 종축은 자송, 밀도. 잔류작이란 뭐냐? 잔류작이란 외부에서 간 자계를 0으로 해도 H를 0으로 해도 이렇게 자성체에 남아있는 자송 밀도의 크기를 말하고, 보자력이란 뭐냐? 얘는 뭐냐? 자화된 자성체. 얘가 뭐예요? 이때는 B가 자소밀도가 0이죠. 맞죠? 자소밀도 B를 0으로 하기 위해서 역으로 가한 H를 얘기하는 겁니다. B를 0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화와 반대 방향으로 가하는 자기의 색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석에 2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자석이 있고요. 전자석이 있어요. 전자석. 영구자석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렇게 되고, 전자석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영구자석은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다 커요. 영구자석. 근데 전자석은 뭐냐? 잔류자기만 크고 보자력은 작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특징이 이렇게 돼요. 그러다 영구자석, 강철이나 합금에서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석은 잔류자기는 크고 보자력은 작아야 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있다.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요. 얘가 조금 중요한데, 보세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요. 얘는 우리가 전기 기기 과목에 가면 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손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어떤 기기든 간에 손실이에요. 이 손실이 커서 좋은 기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 손실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란 것은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이요. 이 노란색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는 면적 표시 에너지는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요. 얘가 자석이 되면 철덩어리가 자석이 되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열로 발생돼요. 작건 크건 뜨끈하든 뜨겁건 그냥 뜨뜻하든 간에 이 에너지는 모두 철덩어리에서 열로 소비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이런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이 히스테리시스 면적을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자화의 세계할 때도 그렇고 분고의 세계할 때도 그렇고 단위 최적당이에요. 최적당. 면적당 아니에요. 최적당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단위 최적당 자성체를 자화시키는 데 필요한 단위 최적당 에너지 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 밀도, 얘들은 앞에서 전기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전기에서 보세요.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1에 ED는 2분의 1에 엡실론 D의 제곱은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제곱이고, 줄 퍼 세제곱미터 혹은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자기에서도 에너지는 얼마? E 대신에 뭐다? E 대신에 ED니까 얼마? BH 있어요. BH 2분의 1에 U분의 B의 제곱은 2분의 1에 얼마? UH의 제곱이고 줄 퍼 세제곱미터 혹은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유도하고 자시고 할 거 없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최적당 에너지가 아니고 전체 에너지라면 여기에 최적을 V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전체 에너지라면 최적 V를 곱하고, 만약에 면적당 힘이 아니고 전체 힘이라고 하면 여기에 면적 S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큐리 온도라고 있습니다. 큐리 온도가 뭐냐?
자화된 강자성체 온도를 높이면 우리가 이런 거요. 만약에 그 철덩어리가 있어요. 철덩어리를 자석에 비벼가지고 얘가 자석이 됐어요. 그 놈을 원래 철덩어리로 돌리고 싶어요.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직류를 가해도 되고 교류를 가해도, 즉 전기를 가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압력을 가한다든지 혹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열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석이 되는 철덩어리를 뭐 냄비 소대에 넣고 물 속에 넣고 빨빨 끓여요. 빨빨 끓였을 때 770도 이 자성체가 순철의 경우는 770도가 되니까 원래 처음대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큐리 온도라고 해요. 다시 자화된 강자성체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자화가 점점 감소하다가 690에서 870도에서 급격히 강자성 잃어버리고 상자성체가 되는 온도인데 순철의 경우 770도입니다. 이것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철은 770도 큐리 온도라 그래요. 그 다음 자기차폐가 있습니다. 자기차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전차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죠.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무조건 마이너스. 여기는 다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해서 정전차폐는 완벽하게 차폐가 돼요. 완벽하게 차폐가 되는데 자기차폐는 이렇게 뭐 있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얘가 차폐를 시키고 싶어도 전부 이렇게 가겠죠. 가는데 몇 개는 이렇게 공기중으로 센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유전율은 8.859 10은 마이너스 12승이고 투자율은 489 10은 마이너스 7승이에요. 유전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자기차폐는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기차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 비투자율이 US죠? 큰 것으로 차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차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게 이 말이에요. 정전차폐는 도체를 사용해서 외부 전기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지만 자개는 완전히 차단한 것이 불가능하며 투자율이 비투자율이죠. 투자율이 대단히 큰 강자성체로 둘러싸면은 자개의 영향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적 차단을 자기차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전차폐는 완벽한데 자기차폐는 완벽하지 않고요. 그나마 완벽을 가하기 위해서 투자율 혹은 비투자율이 큰 강자성체로 차폐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성체와 자기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지만 지금 뭐 다음 시간에 할 것도 비슷합니다. 전개에서 했던 내용이 많이 나와요. 뭐 전개에서 했던 내용 반, 그다음 자기에서 새로운 내용 반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개를 열심히 하셨으면 자기는 조금 더 무난할 거고요. 제가 전개처럼 그렇게 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전개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의문이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전개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